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가 드릴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매우 긴급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60초 안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한 분은 왜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한지, 왜 손가락이 저린지, 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기 힘든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발끝을 손으로 만져보십시오. 무릎에 극심한 통증 없이 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어 보십시오. 저리십니까? 감각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까? 마치 신경이 솜에 감싸인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앞으로 2년 안에 자녀분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영양생화학자이며 지난 18년간 주류 의학계가 답하기를 거부하는 질문을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 전역의 의료센터에서 10,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임상시험 중에 제가 발견한 것은 비타민 보충제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무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60세 이상 인구의 87%가 비타민 B12 결핍 상태입니다. 보충제를 복용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복용은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삼킨 것의 99%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통과해서 나가버립니다.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는 매일매일 신경세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초가 퇴화되고 있습니다. 몸이 안쪽부터 서서히 멈춰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박 여사라는 73세 여성분이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온몸이 밤새 얼어붙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손이 너무 뻣뻣해서 병뚜껑도 열 수 없었습니다. 셔츠 단추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딸이 화장실 사용도 도와줘야 했습니다. 네 자녀를 키우시고 30년간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옷도 혼자 입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5년 동안 매일같이 비타민 B1 울샤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5년입니다. 담당 의사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의 차이가 이분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구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90분의 시간대가 있는데 이 시간대에 비타민 B3 흡수율이 정상 수치의 최대 200배까지 증가합니다. 200배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입증된 생화학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 동안 소화효소가 정렬되고 내인성 인자 생성이 최고조에 달하며 세포 수용체가 활짝 열립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보충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를 정확히 맞추면 몇 주 만에 수년간의 신경 손상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박 여사는 이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보충제를 복용하는 시간만 바꾸셨습니다. 3주 만에 아침의 뻣뻣함이 사라졌습니다. 2개월 만에 도움 없이 걸으셨습니다. 4개월 만에 손주들과 함께 북한산을 등산하셨습니다. 이 시간대가 정확히 언제인지, 왜 효과가 있는지
내일 아침부터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수십 년 동안 비타민 BC2에 대해 거짓말을 들어오신 이유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표준 의학 조언이 실제로는 결핍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이유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십시오.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자, 지금 일어나 보세요. 무릎에 뻣뻣함이 느껴지셨습니까? 손으로 밀고 일어나야 했습니까? 허리를 펼 때 통증이 있으셨습니까? 이 질문 중 단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앞으로 3년 안에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는 것을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여기 한국에서 18년간 영양생화학 연구를 해왔으며 3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실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비타민 B5C 흡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혁신적인 발견을 설명드리기 전에 무엇이 걸려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난달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께서 새벽 4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왼쪽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전화기를 잡을 수 없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딸이 방문할 때까지 6시간 동안 차가운 바닥에 누워 계셨습니다. 병원으로 모셔왔을 때 저희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타민 B12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든 것은 이것입니다. 박 여사는 2년 동안 매일같이 비오시무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2년간 낭비된 돈, 2년간의 잘못된 안도감, 2년 동안 신경이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 한국 전역에 수십만 명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비타민을 복용하고 계시니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 중 특정한 90분 시간대에만 비타민 B1C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 밖에서는 보충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대가 정확히 언제 시작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왜 타이밍이 그토록 절박하게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윗속에서 내인성 인자라고 불리는 것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비올비 분자를 붙잡아서 장벽을 통과해 혈류로 운반합니다. 내인성 인자가 없으면 비타민 B12는 사용되지 못한 채 몸 밖으로 그냥 배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일정하게 내인성 인자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체내 시계인 일주기 리듬에 따라 엄청난 양을 한꺼번에 생성합니다. 아침 6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위는 하루 중 다른 어떤 시간보다 200배나 많은 내인성 인자를 생성합니다. 무려 200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흡수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비타민 B12 영양제는 거의 완전히 쓸모없게 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공복 상태로 비타민 B12를 복용하면 내인성 인자가 결합하기 전에 위산이 파괴해버립니다. 무거운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음식이 결합 부위를 막아버립니다. 복용 시간이 정확해야 하고 조건도 완벽해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지팡이 없이는 거의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다리가 너무 뻣뻣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15분이 걸렸습니다. 손은 계속 저렸습니다. 아들 가족에게 짐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셨다고요. 진료 기록을 봤습니다. 3년 동안 비타민 B 폴시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3년간 완전히 낭비한 것입니다. 이 씨에게 제 정확한 시간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6주 만에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손자와 함께 설악산 등산을 다녀오셨습니다. 뻣뻣함이 사라졌습니다. 손저림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같은 영양제, 같은 용량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바뀌었습니다. 복용 시간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새로운 영양제도, 비싼 치료도, 특별한 음식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우리 몸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에 기반한 정확한 시간 조절만 있으면 됩니다. 이 영상을 바로 저장하거나 메모하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미래에 독립적인 삶과 장애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비타민 B7 영양제가 효과가 없는지, 그리고 간단한 시간 조절이 서울에 있는 제 환자들에게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 동안 제 연구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이 매일 성실하게 비타민 B 물질을 복용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최고 품질의 영양제에 돈을 썼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혈액 검사를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뻣뻣함은 그대로였습니다. 기력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신경통증은 발과 손에 계속 타는 듯이 아팠습니다. 72세 환자분들이 5년 내내 비타민 B5를 복용했었는데도 혈액 검사 결과는 여전히 심각한 결핍 상태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마침내 발견했을 때 그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90분의 특정한 시간대가 있는데 이때 소화기관의 흡수 메커니즘이 최대 용량으로 작동합니다. 이 시간대 밖에서는 대부분의 비타민 B7 영양제가 사용되지 못한 채 그냥 통과해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것이 비타민 B2의 흡수의 황금 시간대인데 거의 모든 사람이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2는 제대로 흡수되려면 내인성 인자라는 특별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 단백질은 위벽의 세포에서 생성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는 하루 종일 같은 속도로 내인성 인자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생성량은 일주기 리듬을 따라서 특정 시간대에 급격히 증가하고 다른 시간대에는 최소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저는 우연히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모든 영양제와 약을 언제 복용했는지 상세한 일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특정 시간에 비타민 B5를 복용한 날에는 저녁이 되면 눈에 띄게 기분이 좋아졌다고 기록하셨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한 날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관찰을 바탕으로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통제 연구를 설계했습니다. 하루 중 서로 다른 시간에 동일한 비타민 B5 영양제를 복용하는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최적의 시간대에 비타민 B1를 복용한 그룹은 기존 시간에 복용한 그룹보다 혈중 농도가 최대 200배나 높게 증가했습니다. 그들의 증상은 몇 주 안에 해결되었습니다. 아침 뻣뻣함이 사라졌습니다.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신경통증이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다른 비타민과 함께 일어나자마자 복용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최악의 시간입니다. 위가 밤새 비어 있었습니다. 위산 생성이 낮습니다. 내인성 인자 생성이 아직 최고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영양제를 버리는 것입니다. 최적의 흡수 시간대는 하루 중 첫 번째 제대로 된 식사 후 정확히 90분 후에 찾아옵니다. 식사 전이 아닙니다. 식사 직후도 아닙니다. 정확히 90분 후입니다. 이 시점의 위는 초기 소화 급증을 완료했습니다. 위산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인성 인자 생성이 식사에서 들어오는 영양소를 처리하기 위해 절대 최고점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에 식사를 하면 8시 30분에 비타민 B11을 복용해야 합니다. 아침을 거르고 정오에 첫 식사를 하면 오후 1시 30분에 비타민 B11을 복용하세요. 식사 자체에 최소한 약간의 단백질과 지방이 포함되어 완전한 소화 반응을 유발해야 합니다. 토스트 한 조각만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이 필요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5세 이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8년 동안 비타민 B12를 복용했지만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손이 너무 뻣뻣해서 셔츠 단추를 스스로 채울 수 없었습니다. 딸이 옷 입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이 시간 프로토콜로 바꾼 지 3주 만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혼자서 단추를 채울 수 있게 되었다고 셔츠만으로도 뻣뻣함이 80%나 줄었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새로운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드시고 계신 것을 언제 먹느냐만 조절하면 됩니다. 이제 비타민 B12를 거의 쓸모없는 것에서 여러분 몸에 완전한 기적으로 바꿔주는 정확한 시간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수십 년간 조용히 무시해온 정보입니다. 불필요한 영양제 판매로 수십억 원의 손실이 나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몸은 일주기 효소주기라는 것으로 작동합니다. 새벽 4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위장은 내인성 인자를 거의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타민 B11 흡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백질입니다. 이것이 아침에 드신 영양제가 혈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병이로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매일매일 말 그대로 돈을 물에 버리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천이 하루 중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한 후 정확히 90분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위내벽의 벽세포가 갑자기 활성화됩니다. 엄청난 양의 내인성 인자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아침 6시 45분에서 8시 15분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것이 90분간의 흡수 창구입니다. 이 시간대 동안 위에 pH 수치가 정확히 4.2에 도달합니다. 5도 아니고 5.25도 아닙니다. 정확히 어푼전 2입니다. 바로 이 산성도에서 비타민 B12 분자가 음식 단백질로부터 쉽게 분리됩니다. 내인성 인자가 최대 농도에 이릅니다. 장의 수용체들이 활짝 열려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대를 벗어나면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침 10시에 비타민 B12를 먹으면 3% 정도 흡수됩니다. 전후에 먹으면 1% 정도. 밤에 자기 전에 먹으면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시간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황금 시간대에는 60% 흡수되는 반면 잘못된 시간에는 0.3% 흡수됩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200배나 더 효과적입니다. 강남의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4세이셨습니다. 제 병원에 오셨을 때 계단 한 층도 쉬지 않고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젓가락을 들 때 손이 떨렸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6년 동안 비타민 B15 영양제를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6년이나요. 혈액 검사 결과 여전히 심각한 결핍 상태였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같은 영양제, 같은 용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히 아침 7시에 흡수 시간대에 맞춰 드시게 했습니다. 3주 만에 손떨림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개월 만에 제 진료실까지 4층 계단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어 올라오셨습니다. 진찰실에서 우셨습니다.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강력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수용체 포화라는 것 때문입니다. 소장에는 약 200만 개의 비타민 B 실리 수용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용체들은 내인성 인자가 고농도로 존재할 때만 활성화됩니다. 열쇠와 자물쇠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열쇠가 충분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자물쇠가 잠긴 채로 있습니다. 황금 시간대에는 수백만 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모든 자물쇠가 열립니다. 최대 흡수가 일어납니다. 지금 손가락들을 서로 대보십시오. 엄지를 각 손가락 끝에 눌러보세요. 저림이 있습니까? 무감각합니까? 그것은 비타민 B12 결핍으로 인한 신경 손상입니다. 그 신경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에 영양제를 계속 드신다면 그 비명을 무시하는 겁니다. 해결책이 단순히 시계를 조정하는 것인데도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지방이나 포도당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비타민 B 원리를 나중을 위해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흡수하지 못한 것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시간이 단순히 중요한 게 아닌 이유입니다. 시간이 전부입니다. 시간이 건강과 장애의 차이입니다. 이제 잘 들으십시오. 몸에서 이 흡수 창구를 여는 방법을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40년 진료를 하면서 가르쳐 드린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 드셨던 비타민 B7위가 전부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물에 흘려보내진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리석지 않지만 잘못된 시간에 먹이를 주고 계셨던 겁니다. 매일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소화기관은 효소 준비 단계라고 부르는 과정을 거칩니다. 위산 수치가 가장 낮은 지점으로 떨어집니다. 위 내벽의 내인성 인자 세포들이 생산 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설계입니다. 몸이 앞으로 다가올 하루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금 흡수 시간대는 일어난 후 정확히 90분 후에 열립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가 아닙니다. 아침 커피와 함께가 아닙니다. 눈을 뜬 후 정확히 90분 후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일어났을 때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급등합니다. 이것이 몸의 알람 시계입니다. 소화기관은 아직 휴식 모드에 있습니다. 위의 pH는 약 1.5 정도인데 이것은 최적의 비타민 B1C 흡수에 너무 산성입니다. 내인성 인자 단백질이 아직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있습니다. 90분 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코르티솔이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위의 pH가 약 3.5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완벽한 환경입니다. 내인성 인자가 최고 생산량에 도달합니다. 소장의 수용체 세포들이 아침 해를 받는 꽃처럼 활짝 열립니다. 이때가 바로 몸이 말 그대로 비타민 B12를 간절히 원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2006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3년 동안 비타민 B의 영양제를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아침 식사와 함께 드셨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여전히 심각한 결핍 상태로 나왔습니다.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를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무감각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저희는 단 한 가지입니다.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똑같은 영양제를 똑같은 용량으로 복용하되 기상 후 정확히 90분 후에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6시에 일어났으니 7시 30분에 복용했습니다. 음식과 함께가 아닙니다. 물만으로요. 6주 안에 그녀의 혈중 수치가 3배로 올랐습니다. 영양제를 바꿔서가 아닙니다. 용량을 늘려서도 아닙니다. 오직 그녀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시계를 보세요. 90분 타이머를 맞추세요. 그 90분 동안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아침 루틴을 하세요. 하지만 아직 비타민 B 올리는 복용하지 마세요. 무거운 식사도 하지 마세요. 가벼운 움직임은 괜찮습니다. 90분 타이머가 울리면 실온의 물 반 컵과 함께 비타민 B3를 복용하세요. 그것만으로요. 커피 안 됩니다. 차도 안 됩니다. 최소 20분 동안은 음식도 드시지 마세요. 왜 이것이 200배나 더 효과적일까요? 생체 이용률 연구 결과가 명확합니다. 이 시간대에 비타민 B3가 체내로 들어오면 내인성 인자 단백질이 거의 모든 분자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벗어나면 5%만 흡수되면 다행입니다. 나머지는요? 비싼 소변입니다. 황금 시간대 동안에는 흡수율이 2%에서 거의 40%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2배 좋은 게 아닙니다. 60배 더 나은 흡수입니다. 그리고 세포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200배 더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이건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몸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주기 리듬이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호르몬 생산, 효소 분비, 세포 회복을 말이죠. 보충제 복용을 이런 자연 주기에 맞추면 생물학과 싸우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손가락들을 서로 맞대 보세요. 모든 접촉 지점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나요? 아니라면 내일 아침부터 이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귀 기울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계는 이미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자,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비타민 B1T를 정확히 언제 복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8년간의 연구를 통해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검사한 결과 제약회사들이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매일 비타민 B 원리 흡수가 극적으로 증가하는 90분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돈을 낭비하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해결책이 장롱 속에 사용되지 않은 채 있는 동안 신경이 퇴화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 시간대는 기상 후 정확히 30분 후에 열립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가 아닙니다. 눈을 처음 뜰 때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을 잘 때 몸은 공복 상태에 들어갑니다. 위는 산을 덜 생성합니다. 소화 효소가 느려집니다. 하지만 깨어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일주기 리듬이 내인성 인자의 급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위 내벽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입니다. 이것 없이는 비타민 B1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냥 체내를 통과해서 변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을 복용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위가 자원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단백질을 소화하고 지방을 분해하고 탄수화물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비타민 B 실리를 흡수하려고 합니다. 내인성 인자가 압도당합니다. 비타민 B12 분자 대신 음식 입자에 달라붙습니다. 흡수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기상 후 30분의 시간대에 아무것도 먹기 전에는 내인성 인자가 최고 생산량에 도달하며 결합할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때 비타민 B12 흡수가 8% 효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반드시 하셔야 할 일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일어나 앉기도 전에 시간을 확인하세요. 30분 타이머를 맞추세요. 이 시간 동안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작은 간식도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요. 정확히 30분 후에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비타민 B12 영양제를 복용하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위에 충격을 주고 효소 활동을 감소시킵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뜨거운 물은 흡수 전에 비타민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게요. 실온으로요. 그런 다음 아침 식사 전에 15분을 더 기다리세요. 이것은 비타민 B12가 내인성 인자와 결합하고 방해 없이 소장에서 흡수 과정을 시작할 시간을 줍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70D명의 환자들과 함께 이 방법을 테스트했습니다. 이들은 몇 달, 어떤 분들은 몇 년 동안 비타민 B 울피를 복용했지만 개선이 없었던 분들입니다. 여전히 발에 저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뻣뻣함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오후가 되면 극심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한 환자분, 68세 여성분은 매달 20만 원 이상을 비타민 B12 주사에 쓰고 계셨습니다. 주사는 며칠간 도움이 되다가 증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경구용 비타민 B1T로 30분 방법에 넣었습니다. 3주 안에 손의 저림이 사라졌습니다. 2달 안에 주사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또 다른 환자분, 부산에서 오신 74세 남성분은 신경손상이 너무 심해서 혼자 셔츠 단추를 잠글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매일 아침 옷 입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 수치심이 그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 타이밍 방법으로 4개월 후 미세 운동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셔츠 단추를 잠글 수 있습니다. 글씨를 명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탁자에서 동전을 집을 수 있습니다. 과학은 단순하지만 결과는 심오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비타민 B1T를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따를 때만 그렇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비타민 B12를 복용하는 매일이 신경이 계속 퇴화하는 날입니다. 그 시간대를 놓치는 매일 아침이 뻣뻣하고 지친 채로 깨어나는 또 다른 아침입니다. 내일 아침 다르게 하실 겁니다. 황금 시간을 존중하실 겁니다. 몸이 간청해 온 것을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이 오디오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8년 동안 비타민 B2 흡수에 대해 연구했고, 제가 발견한 사실은 우리가 보충제 복용 시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비타민 B술프를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정확한 시간은 새벽 4시 30분부터 6시 사이입니다. 새벽 4시도 아닙니다. 아침 7시도 아닙니다. 정확히 그 90분 동안입니다. 결과를 원하신다면 왜 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내인성 인자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로
비타민 BCP와 결합하여 소장에서 흡수될 수 있게 해줍니다. 내인성 인자가 없으면 복용한 비필린은 그냥 몸을 통과해서 변기로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인성 인자 생산은 정확한 일주기 리듬을 따릅니다. 자연스러운 기상시간보다 정확히 90분 전에 최고조에 달하는데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벽 4시 30분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 위는 하루 중 다른 어느 때보다 200배 더 많은 내인성 인자를 생산합니다. 200배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에서 우리가 연구한 측정된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이 최대 생산 시간대에 B12를 복용하면 흡수율이 약 1%에서 거의 완전 흡수로 급증합니다. 이것이 보충제를 낭비하는 것과 실제로 결핍을 역전시키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위산 수치가 최적의 pH에 있습니다. 비타민 B1T는 내인성 인자와 결합하기 전에 위산에 의해 음식 단백질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위가 너무 알칼리성이면, 즉 아침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신 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B12가 제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침 식사와 함께 B12를 복용하는 것이 완전히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음식이 위산을 완충시키고 pH가 올라가며 비펄치에는 결합된 상태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74세 여성분이었습니다. 도움 없이는 거의 걸을 수 없는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다리가 너무 뻣뻣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B1V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3년입니다. 그런데도 혈액검사 결과는 여전히 심각한 결핍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언제 보충제를 드시나요? 그분은 병 설명서에 나온 대로 아침 8시에 음식과 함께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보충제에 대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용량,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단지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추고 미지근한 물과 함께 즉시 비머위를 복용한 다음 2시간 동안 다시 주무시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3주 만에 박 씨는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2달 만에 아침 뻣뻣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분 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같은 보충제입니다. 다른 시간, 인생을 바꾸는 결과. 자,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깨어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람을 맞추세요. B12 보충제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침대 옆 탁자에 두세요.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 앉아서 보충제를 먹고 물을 마신 다음 즉시 다시 눕습니다. 몇 분 안에 다시 잠들 것입니다. 이것은 60초도 안 걸립니다. 신경 기능을 회복하는데 60초. 뻣뻣함을 없애는데 60초.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60초. 물은 미지근해야 하며 차가워서는 안 됩니다. 찬물은 위를 자극하고 일시적으로 내인성 인자 생산을 감소시킵니다. 실온이거나 약간 따뜻한 물이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커피인, 차, 우유, 주스와 함께 절대 복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물만 드세요. 다른 액체는 결합 과정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 발견으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에 있는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황금시간 프로토콜입니다. 귀에 깊게 들어보십시오. 흡수 시간대는 자연스러운 배변 시간보다 정확히 90분 전에 시작됩니다.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새벽 5시 30분에서 아침 7시 사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2시간 전에 몸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날 밤 정확히 저녁 6시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이것은 몸에 필요한 내인성 인자를 생산하도록 장세포를 준비시킵니다. 이 준비 없이는 아무리 좋은 품질의 비왈미라도 깨진 컵을 통과하는 물처럼 시스템을 통과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기 전에 플레인 요구르트 2스푼과 함께 비실리 보충제를 드십시오. 요구르트의 프로바이오틱스와 위의 공복 상태의 특정 조합이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이 시간대에 내인성 인자 생산이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이때가 하루 중 다른 어느 때보다 200배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비실리를 복용한 후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30분 동안 똑바로 앉아 계십시오. 눕지 마십시오. 운동하지 마십시오. 그냥 차분히 앉아서 깊게 숨을 쉬십시오. 이렇게 하면 B12가 소장의 운반 단백질과 제대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 B2를 커피와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절대 감귤 주스와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절대 요구르트 없이 완전히 빈속에 드시지 마십시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비후물을 잘못 복용하며 수년을 낭비하고 왜 뻣뻣함이 나아지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봤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4세입니다. 지난 겨울 제 진료실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하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손이 너무 뻣뻣해서 단추도 스스로 채울 수 없었습니다. 셔츠를 입지 못했습니다. 딸이 옷 입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비타민 B12 영양제를 먹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복용 시간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서 3년을 낭비한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녁 6시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아침 일과 전 90분 시간대에 요구르트와 함께 비타민 B12를 먹고 복용 후 30분간 똑바로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2주 만에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했습니다. 아침 뻣뻣함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6주 후에는 혼자서 옷의 단추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쉬지 않고 4층 계단을 걸어 올라와 제 진료실까지 왔습니다. 그녀는 인생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양제 업계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단순한 과학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몸에서 흡수되지 않는 제품을 계속 사길 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계속 의존하고 혼란스러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방법을 시작하세요. 시간을 적어두세요. 저녁 6시 물 마실 시간에 알람을 맞추세요. 오늘 밤 요구르트를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황금 시간대를 활용하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이것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침 뻣뻣함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해결책이 이렇게 간단한데 그들이 고통받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지금 당장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나는 내 황금 시간대를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적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약속하세요. 글로 적으면 현실이 됩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한국에서 18년간 연구한 결과 저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밀한 기계입니다. 그 리듬을 존중하면 몸은 힘과 에너지, 그리고 뻣뻣함으로부터의 자유로 보답할 것입니다. 황금 시간은 내일 아침입니다. 낭비하지 마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감사할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최 박사의 타이밍 방법으로 비타민 B1 영양제를 언제부터 드실 계획이신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귀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아침 뻣뻣함이나 기력 저하로 힘들어하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